그러면 앞서서 세팅한 VRIP에서 이쪽 컨트롤러의 프라이치 값이 110이었기 때문에 이 마스터라고 하는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가 현재 VRIP 마스터가 되고요. 이 로컬이라고 하는 호스트 네임을 가진 컨트롤러가 VRIP 백업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 여러분들이 AP에다가 VRIP의 버추얼 IP를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똑같이 그냥 똑같은 스탠드 언론의 컨트롤러예요. 얘한테 이름이 호스트 네임이 마스터라고 얘가 마스터 역할을 가지거나 호스트 네임이 로컬이라고 로컬 역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로컬의 역할이야. 너는 마스터 역할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을 바로 요 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스터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컨트롤러한테 로컬을 지정해주면 얘는 마스터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마스터로 동작할 건데 로컬 역할을 가지는 컨트롤러의 IP는 10.3, 이 컨트롤러의 리얼 IP입니다. 10.3을 나는 로컬 컨트롤러로 내가 연결을 할 거고, 우리 간에는 이 리던던시를 하는 과정에서 컨트롤러들은 IPsec 터널링을 구성해서 이 IPsec 터널링 기반으로 통신합니다. 따라서 IPsec 터널링을 구성하게 될 거고, 그때의 키 값은 트레이닝 10이라고 세팅을 할 거야 라고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는 로컬의 역할을 부여할 거예요. 로컬의 역할. 그래서 이 로컬의 역할을 부여하는 컨트롤러에는 나의 마스터 컨트롤러는 누구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 컨트롤러를 로컬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러의 IP는 10.2야. 이거의 컨트롤러죠. 이 컨트롤러의 IP죠. 그래서 이 10.2와 IPsec 터널 트레이닝 10키를 사용해서 터널을 맺어라고 하면 이 로컬 이 컨트롤러는 이때부터 이제 로컬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변경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로드 하셔야 되고요. 리로드 전에 라이트 메모리를 통해서 이 로컬 컨트롤러 설정을 저장하시고 리로드 커맨드를 통해서 재부팅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보시면 로컬 컨트롤러를 재부팅 시켜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성한 게 AP한테 이 컨트롤러의 VIP를 지정해줬고요. 각각의 컨트롤러에 너는 마스터 역할이야, 너는 로컬 역할이야 하는 것을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 보면 쇼 스위치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스위치스는 자기 자신의 이 컨트롤러를 뜻합니다. 컨트롤러 박스를 뜻해요. 그래서 스위치스 목록, 즉 컨트롤러 목록을 보여줘 라고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리던던시를 구성하기 전에 누구한테는 마스터 롤을 주고 누구한테는 로컬 롤을 주는, 그래서 서로 연동을 시키는 이 리던던시를 맺어주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따라서 마스터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로컬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즉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쇼 스위치스를 최초에 해보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 로컬 IP, 마스터 IP 이런 커맨드를 통해서 마스터와 로컬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스터 컨트롤러 역할 하는 곳에서 쇼 스위치스를 해보면 로컬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의 목록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로컬 컨트롤러가 이 마스터에 잘 연동이 되었는가, 리던던시 설정에 문제가 없었는가, 이 마스터 로컬 구조의 리던던시 설정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 로컬 컨트롤러가 리로드 돼서 올라온 다음에 이와 같이 show switches라는 명령어로 두 개의 목록의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리던던시 연동이 잘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 역할을 부여한 이 컨트롤러에 우리가 호스트 네임 자체를 로컬로 해놨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마스터와 로컬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로컬 IP, 마스터 IP를 각각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타입, 이게 이 컨트롤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10.2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는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고 10.3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는 로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터 컨트롤러, 이 마스터 롤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의 주된 역할,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AP에 이미지를 내려보내주고 컨피그레이션을 내려보내주고 이것은 이 컨트롤러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마스터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컬은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러가 만약에 다운이 되게 되면 이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동기화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 컨트롤러가 다운되더라도 로컬 컨트롤러로 서비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선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최초에 설정을 해놓으면 SSID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설정 변경을 할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스터 컨트롤러가 다운됐다 하더라도 로컬 컨트롤러만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때 이 로컬 컨트롤러한테 설정 변경을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동작을 하는 것이지 이 로컬 컨트롤러에 우리가 무선 설정을 변경해야겠다라고 해서 설정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 두 개의 롤, 마스터 롤을 하고 로컬 롤을 하는 컨트롤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라도 똑같이 이쪽 컨트롤러의 설정을 다 할 수 있게끔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스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백업 마스터 롤을 부여하는 설정으로 이 리던던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조의 리던던시 구성, 다양한 케이스의 리던던시 구성은 이 교육 영상 이후에 짧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교육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근본 랩에서는 우리는 마스터롤, 로컬롤을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 로컬 구조의 리던던시로 테스트를 할 것이니까요. 지금은 이 구조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설정은 마스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LI 상황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하든 설정을 하든 GUI 웹 화면에서 설정을 하든 모든 설정을 하고 라이트 메모리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설정은 바로 이 컨트롤러와 연동되어 있는 즉 쇼 스위치스에 보이는 이 로컬 목록들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rite 메모리를 해보시고 이 show switches라고 하는 명령어를 계속 입력을 해보시면 내가 로컬 컨트롤러에 현재 업데이트 required 된 상태구나. 왜냐? 지금 내가 마스터 컨트롤러의 설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write 메모리 했으면 이제 여기는 마스터 컨트롤러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로컬 업데이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show switches를 계속 반복해서 명령어를 입력해 보면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write 메모리 어떤 설정 변경한 다음에 write 메모리 한 다음 그 다음에 show switches로 확인해 보면 이 configuration state가 계속 잘 바뀌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 마스터 컨트롤러의 라이센스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 앞선 랩에서 컨트롤러 한 대로 테스트를 하실 때 라이센스 초기에 집어넣었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컨트롤러 여러 대를 하나의 클러스터, 즉 하나의 리던던시 구성을 위한 컨트롤러 셋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AP를 연동하기 위해서 AP 라이센스를 한 개, 여기도 한 개 각각 넣어 놔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리던던시로 묶어놓은 하나의 리던던시 클러스터로 묶어놓은 이 컨트롤러 간에는 라이센스를 서로 쉐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P 한 대를 붙이는 경우라면 이때는 라이센스가 하나만 필요해요. 이쪽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넣어두건 이쪽에 넣어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라이센스는 모두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통합돼서 관리돼요. 이 마스터 컨트롤러의 라이센스가 하나가 있었고 로컬 컨트롤러에 하나가 있었다면 이때 이 라이센스를 쉐어하는 설정을 마치게 되면
마스터 컨트롤러에는 내가 갖고 있던 하나, 로컬 다른 컨트롤러 갖고 있던 거 하나를 내가 다 받아서 통합적으로 보니 현재 나는 가용한 라이센스가 두 개구나. 그래서 AP를 두 개까지 붙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중앙 관리되는 라이센스 상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라이센스를 통합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설정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Centralized Licensing이라고 하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리던던시로 구성된 컨트롤러 간의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라이센스는 양쪽 컨트롤러에 다 있어도 돼요. 어차피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통합 관리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테스트할 때 마스터에만 라이센스를 넣는 걸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이센스가 각각 있으면 그대로 다 두시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라이센스를 두 가지를 넣었고 그 중에 쇼 라이센스로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네이블 상태에 있는 라이센스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라이센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터에만 라이센스가 들어간 것을 가정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AP를 이쪽 컨트롤러에 터널 연결해서 이제 트래픽 처리하기 위한 실제 연동하기 위한 컨트롤러, 즉 LMS 컨트롤 그 IP를 가진 컨트롤러로 얘에 처음 붙어 있다면 여기엔 라이센스가 없어서 AP가 못 붙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중앙 관리하기 위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스터에만 라이센스를 넣었더라도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 설정을 하게 되면 이 AP는 이쪽에 붙거나 이쪽에 붙어도 다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설정.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마스터 컨트롤러, 즉 마스터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자동적으로 라이센스를 통합 관리하는 서버가 됩니다. 마스터에서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라이센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을 이네이블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죠. 이것만 구성하면 심플하게 끝난 겁니다. 라이트 메모리 시키고요. show license profile 해보면 아까 내가 이네이블 시켰구나. 현재 이 상태가 이네이블 상태지.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 write memory 하는 순간 뭐죠? 로컬 쪽 컨트롤러의 컨피그레이션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쪽 로컬 컨트롤러에서 똑같이 show license profile 해보면 이 설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에도 이 centralized licensing이 enable 돼버린 거죠. 따라서 마스터에서 이 커맨드를 넣어준 것만으로 마스터 컨트롤러가 자동적으로 라이센스 서버로 동작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로컬 컨트롤러에도 자동적으로 이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러에서만 설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그 설정을 해서 이미 마스터와 로컬 컨트롤러에 다 활성화가 된 것을 우리는 앞서서 확인했어요. 그쵸? 양쪽에 다 이네이블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현재 우리 이 컨트롤러 클러스터, 리던던시, 이중화 구성된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전체 컨트롤러에서 받아들인 통합 라이센스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show 라이센스 애그리게이트에서 전체 라이센스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럼 애그리게이트 라이센스 테이블에서 마스터 컨트롤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이만큼, 로컬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이만큼 해서 토탈 라이센스가 몇 개, AP 라이센스 몇 개, PF 몇 개 이런 식으로 통합된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다른 명령어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명령어에서 보면 show 라이센스 서버 테이블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각각 이제 AP 라이센스별로 해서 얼만큼의 총 토탈 라이센스가 있으며 현재 AP가 몇 대가 붙었길래 몇 개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지 몇 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이 정보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라이센스 서버 역할을 하는 마스터 컨트롤러에서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컨트롤러에서도 라이센스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쪽 컨트롤러에 있는 라이센스를 다, 즉 우리 리던던시 설정되어 있는 컨트롤러 안에 있는 통합 라이센스를 다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많은 그 로컬 마스터가 아닌 다른 컨트롤러들은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Show License Client Table.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이 컨트롤러의 스펙 자체가 현재 AP를 최대 16대까지만 붙일 수 있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 리밋, 즉 이 컨트롤러, 로컬 컨트롤러의 시스템 리밋에 해당되는 총 붙일 수 있는 AP를 개수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라이센스는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뜻한 겁니다. 아셨죠? 현재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그리고 used 라이센스. 이것은 왜 used가 여기에만 1이 붙었느냐라고 하면 현재 AP가 이쪽 마스터 컨트롤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사용한 거예요. AP가 이쪽은 로컬 컨트롤러에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used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로컬 컨트롤러에도 라이센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로컬 컨트롤러가 기여한 컨트리뷰티드 라이센스가 몇 개냐라는 곳에 이 컨트롤러가 가진 라이센스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컬 컨트롤러에 라이센스를 8개씩 AP와 PF를 넣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도 8개, 8개가 표시되고 따라서 토탈 8개 이런 식으로 8개가 더 이제 그 전체 통합된 애그리게이트 라이센스 수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터가 아닌 컨트롤러들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고 라이센스 서버 역할을 하는 마스터 컨트롤러에서는 라이센스 애그리게이트 혹은 서버 테이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다룰 것은 앞서서 우리가 진행한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 다음에 실제 AP가 이제 바라보는 마스터 말고요. 터널링을 맺어서 트래픽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제 연동될 컨트롤러, 그죠? 즉 LMS IP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에 대한 이중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AP가 부트 모드에서 지정하는 마스터 IP, 서버 IP는 바로 최초의 부팅에서 이미지 비교하고 다운로드 받고 컨피그레이션 다운로드 받는 이 마스터 IP에 해당돼요.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마스터 IP의 이중화를 위해서 리던던시를 위해서 우리는 VRIP를 만들었고 버추얼 IP 하나를 세팅했죠. 그 버추얼 IP를 AP의 부트모드 초기 세팅 set env에다 집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AP가 부팅된 다음에 한 대의 컨트롤러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미지 비교를 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P는 실제 자기가 터널링을 연결해서 트래픽 처리를 하게 되고 실제 관리받게 되고 붙어 있게 될 컨트롤러로 LMS IP를 가진 컨트롤러와 터널링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 AP가 하나의 컨트롤러만 터널링을 맺어 있다면 이 컨트롤러가 다운됐을 때 이쪽 남아있는 컨트롤러로 이 터널링을 다시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컨트롤러가 2대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실제 터널을 연결하게 되는 이 리던던시, 즉 LMS IP, LMS 리던던시, 로컬 리던던시에 해당되는 이 리던던시도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설정하게 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실제 AP가 터널링을 맺을 컨트롤러에 대한 이중화를 L2 기반에서 VRRP를 기본적으로 썼을 때를 뜻합니다. L2 모드 지금 우리가 다루는 VRRP 말고도 이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른 HA 설정이라고 하는 AP Fast Failover를 우리가 다시 다룰 텐데요. 지금 이 VRRP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던던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는 우리가 HA 설정이라고 하는 AP Fast Failover를 자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VRRP 리던던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실제 현업에서도 이 VRRP 방식으로 리던던시 구성하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두를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P
우리가 보면은 마스터 IP를 찾아가는 건 AP 부트 모드에서 우리가 세팅했죠. 실제 AP가 터널링을 맺어야 될 그 LMS IP는 어디서 지정하느냐? AP 시스템 프로파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앞부분에서 그 프로파일 구조를 볼 때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AP 시스템 프로파일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도식화 해놨었던 앞에서 다뤘던 그 프로파일들의 관계죠. 상하 구조죠. 이거는 그것을 제가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던 부분이고 대충 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에 AP 시스템 프로파일이 있었냐? AP 그룹마다 하나의 AP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쪽에서도 보면 AP 그룹 안에 우리는 계속 버추얼 AP, SSID를 만들 때마다 계속 버추얼 AP만 만들어 왔지만 AP 그룹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AP 시스템 프로파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P 그룹 안에는 버추얼 AP, 즉 SSA 수만큼 계속 버추얼 AP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AP 그룹 안에 AP 시스템 프로파일은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 시스템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역할이 AP가 실제 터널을 맺을 컨트롤러 IP를 지정한다. 그게 바로 LMS IP가 되고요. 그 LMS IP라고 하는 것을 얘에 대한 백업 용도 LMS IP가 있다라면 백업 LMS IP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 변수 값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쉘 패스워드 부분은 우리가 맨 앞부분에서 다뤘던 AP 부팅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할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AP 시스템 프로파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스템 프로파일 언더바 11을 만들었고요. 그죠? 이 AP 시스템 프로파일 언더바 11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될 그룹 안에 들어갈 AP 시스템 프로파일입니다. 이 안에 아까 뭐가 있었죠? LMS IP가 있었죠? LMS IP에 무엇을 넣어주냐? 1916810.4 지금 우리가 이 버추얼 IP에 해당되죠? 이미 만들었죠? 두 개의 컨트롤러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버추얼 IP를 LMS IP로도 지정을 해주면 마스터 IP를 처음에 찾아갈 때도 버추얼 IP를 찾아가지만 터널링을 맺는 것도 버추얼 IP를 찾아가게끔 지정하면 VRRP 마스터에 해당되는 현재 상태를 가진 컨트롤러 쪽으로 터널링을 맺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러가 다운되면 이 버추얼 IP는 다른 컨트롤러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때는 이 AP는 그 다른 컨트롤러로 이 컨트롤러가 VIP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AP가 가지고 있는 LMS IP는 이 버추얼 IP였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로 다시 터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보실 것이 LMS IP에 버추얼 IP를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의 LMS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컨트롤러를 찾아갈 수 있게끔 VRRP를 활용해서 지금 리던던시를 구성한 거예요. 라이트 메모리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로컬 컨트롤러의 설정 동기화를 하도록 시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AP가 두 개의 컨트롤러의 VRRP 상태에 따라서 버추얼 IP를 가져가고 있는 컨트롤러의 터널링을 맺겠다라는 얘기입니다. AP는 평상시에 VRRP 마스터 역할의 컨트롤러의 터널링을 구성하였다가 그죠? 즉 VRRP 마스터인 상태 버추얼 IP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의 터널을 구성하였다가 해당 컨트롤러가 페일오버 즉 컨트롤러가 다운돼서 다른 컨트롤러로 페일오버가 될 경우에 다른 컨트롤러로 신규 터널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지속하게 됩니다. VRRP가 L2 환경 기반이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 안에 컨트롤러가 있을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컨트롤러 한 대가 장애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컨트롤러가 VIP, 버추얼 IP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버추얼 IP를 가져가는 컨트롤러와 다시 신규 터널을 생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의 이 AP는 버추얼 IP를 가지고 있는 한 대의 컨트롤러 VRRP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컨트롤러라고 하면 AP는 최초에 VIP를 가진 이 컨트롤러랑 터널을 맺고 있을 겁니다. 이쪽 컨트롤러랑은 아무런 터널을 맺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컨트롤러가 다운됐을 때 AP는 이쪽 컨트롤러랑 새롭게 터널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중화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AP가 다른 컨트롤러로 터널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수초가 소용이 되고요. 만약에 그 수초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 컨트롤러에 이미 수백 대의 AP가 붙어 있다고 하면
이 AP가 모두 한꺼번에 이 컨트롤러에 터널링을 맺는 과정에서는 수백 대의 컨트롤러가 수분의 시간을 리던던시 이제 재터널을 다시 구성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 동안은 해당 AP에 붙어 있는 사용자가 잠깐이지만 서비스를 이쪽으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통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VRIP로만 버추얼 IP로만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것은 페일오버 넘어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페일오버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컨트롤러랑 신규 터널을 뚫기까지의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해당 단말은 트래픽 통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Fast Failover HA 설정을 통한 컨트롤러 이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이미 보편적으로 많은 구성에서 HA 구성으로 실제 고객사에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구성을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설정과 그 논리 로직은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부터 한 개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컨트롤러가 같은 L2에 있던 L3 다른 네트워크에 있던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없이 다 지원합니다. 설정은 마스터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설정들은 당연히 지금 마스터에서 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앞선 VRIP를 활용한 것처럼 똑같이 시스템 프로파일은 들어가요. 왜냐? 어떤 컨트롤러랑 터널링을 뚫어야 되는지 LMS IP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LMS IP로 나는 10.3 지금 10.3이 누구죠? 이 로컬 롤을 부여한 컨트롤러가 10.3입니다. 따라서 LMS IP를 10.3으로 뒀고 백업 LMS IP 즉 터널링을 뚫지만 페일오버 됐을 때 백업용으로 이 역할을 가져가게 될 컨트롤러 IP는 10.2다. 즉 10.2는 누구냐? 마스터 역할을 부여하게 된 컨트롤러의 IP였죠. 여러분들 그 토폴로지 상에서 따라서 지금 여기 IP 설정으로만 보면 액티브를 이 10.3 컨트롤러를 실제 LMS 즉 터널링을 구성하게 되는 액티브 컨트롤러로 지금 지정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백업 LMS IP를 지정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스탠바이로 동작하게 돼요. LMS 프리엠션 만약에 LMS IP에 계속 10.3의 AP가 터널링을 맺고 붙어 있다가 이 컨트롤러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AP는 이쪽 LMS, 백업 LMS 컨트롤러 즉 10.2번과 터널링을 통해서 트래픽을 주고받게 되겠지만 이 LMS IP에 해당되는 컨트롤러가 다시 살아 올라오게 되면 프리엠션을 해서 다시 원래 있었던 컨트롤러로 AP는 다시 그쪽을 액티브로 바라보겠다 라는 것이 이제 프리엠션이죠. 그래서 프리엠션은 얼마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원래대로 넘어갈 거냐. 지금 내가 3번에서 이 액티브 컨트롤러에서 스탠바이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동작하다가 이 10.3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때 600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LMS 프리엠션을 여러분들 지정을 해 두시면요. LMS 홀드타운 피리어드가 600초 즉 10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시고 싶으면 값을 내리시고 아니면 높이고자 하면 값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P 시스템 프로파일 설정은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액티브 스탠바이가 누군지를 이 설정을 통해서 AP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앞선 VRIP로만 이중화 구성했을 때는 시스템 프로파일에 버추얼 IP만 집어넣어주면 끝났지만 지금 HA 구성, Fast AP Failover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AP 시스템 프로파일에도 뭔가를 설정해 줘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HA에 해당되는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파일 이름이 바로 HA 그룹 프로파일이라는 건데요. HA 그룹 프로파일에 여러분들 프로파일 이름을 HA_team_x0 조별 10으로 그래서 설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습니다. 실제 AP Fast Failover 즉 HA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프리셔드 키 컨트롤러 2개
즉 AP fast failover HA 설정으로 묶일 두 개의 컨트롤러가 서로 키로 가지고 있을 값입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 동일하게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러를 이 리던던시 대상으로 잡을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컨트롤러 지금 두 개죠? 컨트롤러 10.2, 10.3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대신 뒤에 롤은 듀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순서를 10.3을 먼저 넣든 10.1을 먼저 넣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 들어간다고 위에 들어간 것이 액티브고 밑에가 스탠바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두 대의 컨트롤러로 리던던시를 하고자 할 때 그 컨트롤러들의 IP가 무엇인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L2 모드 같은 네트워크에 있든 다른 네트워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롤은 이 컨트롤러 모두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할 수 있는 듀얼이야. 이 컨트롤러는 모두 역시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할 수 있는 듀얼 모드야 라고 지정해준 이 HA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엑시트 한 다음에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면 일단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HA 동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HA 그룹 멤버십이라고 해서 내가 위에서 만든 HA 그룹 프로파일을 넣어주면 지금 이 컨트롤러는 HA 그룹에 속하게 내가 집어넣을 건데 즉 HA 클러스터를 맺도록 그룹에 집어넣을 건데 어떤 프로파일을 참고해서 넣을 것이냐? 바로 이 프로파일을 참고해서 HA 그룹에 넣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 컨트롤러 10.2 컨트롤러죠. 얘를 이 프로파일에 적용받도록 HA 그룹화 했어요. 라이트 메모리 합니다. 라이트 메모리 하면 설정이 동기화되죠. 그죠? 어디로? 로컬 컨트롤러로 설정이 동기화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컨트롤러가 마스터 컨트롤러 밑에 예를 들면 로컬 컨트롤러가 뭐 4대, 5대, 6대, 7대 돼가지고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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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던던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HA 그룹 프로파일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각각 그 안에 그 프로파일에 해당되게 예를 들면 한 8개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 HA1 하면 1번, 2번, HA2 하면 3번, 4번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1번, 2번 컨트롤러는 1번 멤버십에 넣어줘야 되고 3번, 4번 컨트롤러는 2번 멤버십에 넣어줘야 되는 이런 설정을 마스터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정의 중심은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HA 프로파일은 굉장히 여러 개가 만들 수 있지만 하나의 컨트롤러는 하나의 HA 그룹에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 HA 그룹 멤버십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메모리 시켰고요. 그래서 로컬 쪽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HA 그룹 프로파일을 만들고 라이트 메모리 시켰죠? 그 순간 동기화가 완료되면 로컬 쪽 컨트롤러에서 이 명령어로 똑같이 봤을 때 해당되는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파일 설정만 내려오는 것이지 이 로컬 컨트롤러를 어떤 HA 그룹으로 넣을 것이냐는 이 로컬 컨트롤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컨피그레이션이 싱크 될 때 이 HA 관련돼서는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동기화되지만 마치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 프로파일처럼 그렇죠? 그것도 프로파일 설정이 동기화된 겁니다. 지금도 이 HA 프로파일 설정이 동기화된 거예요. 이 로컬 컨트롤러를 어떤 HA에 그룹핑 시킬 거냐는 로컬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컨트롤러와 지금 여기에 로컬 컨트롤러는 동일한 그룹에 묶였어요. 그죠? HA 언더바 팀 언더바 10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인 겁니다. 얘 역시 라이트 메모리 시켜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HA 설정을 다 하게 되면요. 어떤 부분을 달라지게 볼 수 있느냐? 지금 AP 한 대가 마스터 쪽에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스터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랩을 해왔을 때 AP는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요. Show AP 데이터베이스에.
근데 스탠바이 IP라고 하는 이 필드가 있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값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는 우리는 계속 앞서서는 컨트롤러 한 대로만 테스트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리던던시를 계속 맺어오고 이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스위치 IP 현재 AP가 터널링 맺어 있는 컨트롤러는 이건데 내가 좀 이따 이 컨트롤러가 만약에 다운됐을 경우에 넘어가야 될 스탠바이 컨트롤러는 무엇이냐? 10.3이다 라는 것이 이 필드에 이제 값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ShowAP 데이터베이스 설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얘가 액티브 상태고 얘가 스탠바이 상태죠. 따라서 이 앞선 프로파일 상태에서 LMS IP가 여긴 10.2고 10.3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테스트 환경에선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LMS IP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백업 LMS IP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 설정 전과 설정 후가 이와 같이 AP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 다르게 표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각각 사용했었던 지금 컨트롤러 하나만 가지고 사용했었던 것을 이제 두 개의 컨트롤러로 나누고요. 각각의 IP는 이제 여러분들 그 토폴로지 맨 이 교재 앞에 있는 그 구성도에 있는 IP를 참고하셔가지고 똑같이 10.2, 10.3 IP를 가지는 컨트롤러를 만드시고 VRRP 세팅하셔가지고 AP의 그 마스터 IP setDMV 하는 거 있죠? 그거 부트 모드에서 세팅도 하시고 이거는 뭐냐? 마스터의 IP를 리던던시 하기 위한 즉 마스터 역할로서의 이미지 다운로드 컨피그레이션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마스터 컨트롤러의 리던던시를 위한 동작이었고 또 한 가지는 라이센스를 여러 컨트롤러에 동시에 중복해서 넣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라이센스 관리한다라고 했죠. 이 센트럴라이즈드 라이센싱 프로파일 만들어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AP Fast Failover 하는 HA 설정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앞서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설정된 상태 AP까지 붙인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있는 컨트롤러를 케이블 제거해서 절체했을 때 Show AP 데이터베이스의 스위치 IP, 스탠바이 IP가 어떻게 바뀌고 통신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HA로 구성될 때가 우리가 이 터널링 리던던시를 VRRP로만 한 적이 있었죠. 그죠? HA로 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VRRP만 가지고 이 터널링 LMS 리던던시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터널링만 맺고 있다가 이 컨트롤러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터널링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된다. 근데 이 HA로 리던던시를 구성하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여기서 LMS IP, 백업 LMS IP로 지정한 이 컨트롤러 모두에 즉 이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러 모두에 터널링을 구성하게 돼요. 동시에 VRRP로만 세팅했을 때는 이 버추얼 IP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한 대와만 터널링을 맺습니다. 하지만 HA로 구성하게 되면 이 HA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컨트롤러와 동시에 터널링을 다 맺고 있어요. 대신 터널링을 동시에 맺은 컨트롤러 중에 어떤 쪽을 액티브로 해서 내가 연결 유지하고 트래픽을 보낼 것이냐. 그게 액티브로 지정한 LMS에 따라서 액티브가 지정되는 것이지 실제 터널링은 두 개의 컨트롤러와 다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평상시에 HA를 구성하면 컨트롤러 두 대의 터널링을 다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액티브를 얘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컨트롤러가 다운됐을 때 이 AP는 이쪽 컨트롤러와 다시 터널링을 구성할 시간 소요가 필요 없어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AP는 바로 이 컨트롤러에 붙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단말들도 바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AP Fast Failover HA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대 컨트롤러 간 HA 설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HA 그룹 프로파일 하나 새로 만들 때 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만 설정을 했지만 여기서 물음표 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물음표하고 보셨을 때 거기에서 그 체크하는 인터벌 시간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서로 마스터 컨트롤러와 지금 로컬 컨트롤러 두 대 간에 이 10.2와 10.3 간에 서로 헬스 체크를 하는데요. 서로 100ms마다 100ms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5번을 100ms마다 5번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거를 최소 3번 동안만 체크하도록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ms 동안만 체크해서 상대편이 다운돼 있다라는 걸 판단하면 바로 스탠바이였던 컨트롤러가 액티브 상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 시간으로 본다라면 300ms 만에 컨트롤러는 이미 스탠바이 쪽으로 모든 역할이 넘어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VRRP를 통한 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구성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타 설정으로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러는 DHCP 서버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DHCP 바인딩 시킬 수 있는 IP의 수 자체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컨트롤러 기종의 컨트롤러 스펙에 따라서 지원하는 DHCP 풀의 수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에 맞게끔 우리는 DHCP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대규모 환경에서는 당연히 DHCP 서버 별도 서버를 놓는 것을 가이드하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DHCP 서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DHCP 서버 구동을 시킬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내부 임직원용으로 내부 네트워크 IP, VLAN을 다 받지만 예를 들면 게스트한테 네트워크를 제공할 경우라면 그냥 프라이빗 네트워크 할당해줘서 나트 시켜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게스트 용도로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프라이빗하게 DHCP 서버로 뭐 VLAN 200번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다라면 지금처럼 컨트롤러에서 VLAN 200 생성하시고요. 200번 VLAN에 가셔서 이 컨트롤러가 게이트웨이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IP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 붙어서 사용하게 될 유저, 즉 200번 VLAN을 할당받게 될 유저에 대한 DHCP 설정을 합니다. IP DHCP 풀, 그 다음에 이 풀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안에 네트워크 서브넷 대역을 넣어주시고 DNS IP는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 게이트웨이 IP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지정해 주시면 DHCP 풀 설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DHCP 서버를 구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DHCP라는 명령을 켜주셔야 DHCP 서버로 이제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 VLAN에 대해서 DHCP 구동이 필요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DHCP 서버 만든 거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NAT는 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게스트 사용자가 SSID에 붙었을 때 나는 프라이빗한 컨트롤러에서 DHCP 할당하는 200번 VLAN을 할당받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네트워크 백번으로 올라갈 때는 그대로 올라가서 라우팅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IP로 NAT 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NAT 처리하고 싶은 VLAN 안에, 즉 지금 유저 VLAN 200번이죠. 이 VLAN 안에 들어가서 IP NAT inside라고 쳐주시면 사용자의 VLAN 200번 IP는 마스터의 업링크 쪽 IP로 NAT 돼서 다 나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NAT는 어떤 네트워크를 어떤 VLAN을 NAT 시켜서 나갈 거냐 해당 VLAN 안에 IP NAT inside 명령어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not inside 돼 있는 VLAN들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show VLAN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not inside가 지금 현재 200번 VLAN에 적용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1X 인증 지원하는 SSID 설정 때였죠. 그때 이제 저희는 별도의 레디우스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했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컨트롤러 안에 내장된 인터널 레디우스를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 장표를 먼저 보셨겠죠?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인터널 레디우스를 사용할 때의 설정 방법입니다.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내부 레디우스 인증 서버를 쓴다라고 하면은 내부 DB에 뭔가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사용자 계정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즉 인터널 DB입니다. 따라서 설정, authentication 서버 설정 부분에 서버 아까 우리는 외부 별도 레디우스 서버를 등록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했지만 내부 DB를 사용해서 계정을 등록할 때는 internal DB를 클릭해야 돼요. 따라서 이 DB를 클릭해서 안쪽에다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성해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롤 부분은 크게 직접적으로 개의치는 않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그 인증 서버에서 인증 과정에서 강제로 이 사용자한테 어떤 롤을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서버 롤 데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따로 다룰 때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룬 랩에서는 AAA 프로파일의 디폴트 롤, 즉 1X 인증을 거친 다음에 받을 디폴트 롤로 이미 지정을 해놨다고요. 특정한 롤을 줄 수 있게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 롤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지만 일단은 authenticated라고 해서 일단 모든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롤을 부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계정을 일단 하나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여러분들 앞서서도 잠깐 보셨지만 서버는 어디에 속하게 되죠? 서버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레디우스를 썼든 내부 인터널 서버를 썼든 이 서버들은 하나의 서버 그룹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서버 그룹 설정에서 그죠? 서버 그룹 설정에서 인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니면 새로 만드셔서 인터널 아까 우리 사용했었던 인터널 DB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인터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고유한 이름을. 따라서 별도의 서버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 인터널 서버를 애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기본적으로 서버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인터널이라고 하는 서버 그룹은 디폴트로 있고 이 안에 인터널이라고 하는 서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밑에 주의라고 코멘트한 부분 잠깐만 볼게요. 서버 그룹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서버 룰의 개념은 인터널 DB에 생성된 계정으로 인증 성공 시 인터널 DB에 생성 시 지정된 롤을 사용자한테 할당함에 대한 설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앞서서 인터널 서버에다가 이 계정을 만들면서 롤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넣어놨어요. 여기는 authenticated, 로그온, 게스트 여러분들 여기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AA 프로파일에 지정했었던 디폴트 롤을 우리는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 서버 룰이 무엇이냐면 인증 서버를 통해서 ID 패스워드를 확인할 때 이 ID 패스워드 확인이 성공하면 사용자한테 어떤 롤을 부여해라. 어떠한 롤을 부여하느냐? 인터널 DB에 있는 롤이라고 하는 값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이 사용자 롤을 지정해라라는 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authenticated라고 하는 게 롤이 지정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룰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이 계정으로 인증을 성공받게 되면 사용자는 AAA 프로파일에 만들었었던 아까 EMP 언더바 우리 만들었었던 거 있죠? 그 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널 서버 안에 있는 롤이라고 한 이 부분에 들어있는 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버 룰 데리베이션이라고 인증 과정에서 인증 서버로부터 부여된 롤을 할당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 랩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AAA 프로파일에 있는 롤을 할당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서버 룰로 들어가 있는 이 내용 자체를 딜리트 시키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서버 그룹에 들어있는 인터널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 안에 있는 서버 룰만 딜리트하고 사용하셔야 우리가 AAA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1X 디폴트 롤을 사용자한테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 사용할 때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앞선 장표에서 우리는 이미 서버 그룹, 서버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널 설정을 다 마쳤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그죠? 1X 인증을 하는 AA 프로파일 여러분들 만드실 때 그 안에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디폴트 되어 있는 설정을 우리가 크게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생성만 시키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왜냐? 그 안에 있는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널 DB, 즉 컨트롤러 안에 내장된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쓰는 과정에서는 이때 만들었었던 이 어센티케이션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 1X 프로파일 어센티케이션 여러분들이 1X 앞에 그 SSID 설정해서 만드신 그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에 가셔서 클릭하면 우측에 이런 창이 보이는데요. 터미네이션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EAP 타입은 EAP PIP 인증을 쓸 것이고 그 이너 프로토콜로 EAP MSZ 버전 2 우리가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모바일 단말에서 우리가 인증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죠. EAP PIP 그 다음에 이너 프로토콜로 MSZ 버전 2를 쓸 건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야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통해 1X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X 인증 시 인증 단말과 인증 서버 간 TLS 터널을 구성해서 이제 통신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증 서버가 외부에 있어서 컨트롤러가 바이패스만 시켜서 다른 레디우스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레디우스 역할을 해야 되는 즉 1X 인증 요청하는 단말의 종단 그 대상 상대가 이 컨트롤러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TLS 터널을 구성하는 종단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뜻의 이 터미네이션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이 1X를 시동하는 단말과 EAP 통신으로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인터널 인증 서버로 사용할 경우라면 반드시 오센티케이션 프로파일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서서 만들었었던 AAA 프로파일의 바로 위 페이지에서 EMP-OS 1에서 이 부분 체크도 해줬고요. 앞서서 만들었었던 인터널 서버 그룹을 이쪽에만 넣어주면 그렇죠? 이쪽에만 넣어주면 이제 모든 설정은 끝납니다. 앞서서 인터널을 넣어줬을 때 우리가 인터널 서버 그룹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딜리트 시켰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이 1X 어센티케이션 서버 그룹의 요 인터널만 지정해 주면 이제 우리가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통해서 1X를 인증받을 수 있게끔 하는 AAA 프로파일 설정이 끝나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